시장의 이슈를 다루는 마켓 주민 시간입니다. 최근에 메타버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 현실적인 우리가 생활도 소비도 하지만 가상 세계에서 많은 것들이 이어지기 때문에요. 메타버스 관련된 얘기를 하고요. 주식시장에서도 메타버스가 굉장히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오늘 관련주 가운데 한빛소프트를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TB투자증권 영업부 이성훈 과장님 그리고 정경민 변리사님 두 분 오셨어요. 어서 들어오십시오. 네. 정경민 변리사님, 메타버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고 있는데 사실은 확 와닿지는 않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쉽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제 메타버스라는 건 신조어입니다. 네. 이미 있는 거를 좀 다르게 부른 거라 보실 수도 있겠는데요. 이 메타라는 초월을 뜻하는 의미와 세상을 뜻하는 유니버스를 합쳐서 이 합쳐진 합성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상과 현실이 이어진 세계에서 유저들이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자기들의 이제 컨텐츠를 올린다든지 이제 제한 없는 세계를 구현할 수 있다. 이런 거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미 VR로 있는 건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맞습니다. 이게 VR로 이미 있는 거를 단지 이제 현실과 조금 더 연결성을 부여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비대면 서비스가 이제 활성화되면서 소통의 창구로 발전을 했고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이제 가상 세계에서 공연이나 이제 팬사인회 같은 이벤트를 이제 하게 되면서 콘텐츠의 증대로 사용자가 늘고 사용자가 들면서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을 하고 그럼으로써 이제 점점 그 선순환 구조로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메타라는 단어랑 유니버스의 조합보다 단어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버스는 아닙니다. 메타버스입니다. 그걸 이제 개념을 아시면 접근하는데 훨씬 좋은 거 유니버스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은 네. 그러면 이성훈 과장님, 소위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꽤 이슈가 되고 있고 또 급등하고 그러는데요. 관련주 주식 기업들은 어디가 있습니까? 우선 지금 현재 아주 큰 기업들, 현대차, 네이버, 카카오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메타버스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관련주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전통적으로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라고 불려졌던 기업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메타버스에 대한 특히 이제 가상현실, 이거에 대한 기술 부분을 갖고 있었던 기업이라 볼 수 있겠는데 역시 첫 번째 종목은 메타버스 관련주로 상상 부각되는 기업이죠. 이 선익 시스템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이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 OLED 쪽에서의 증착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좀 상관없어 보이는데 그것만 보면.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VR이나 이런 기기에 이 OLED 증착 장비에 대한 부분이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 관련주로서 많이 부각이 된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이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는 지금 5월 18일이었죠. 그때 현대차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와 또 이동통신 3사와 어떤 서비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동맹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선익 시스템을 가장 큰 어떤 메타버스 관련주로서 많이 부각이 받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메타버스 쪽에서의 어떤 실질적인 이 동영상 어떤 구현 쪽에서의 관련 기업들이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게 바로 이제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신규 상장주죠, 자이언트 스텝. 신규 상장하면서 관련 관심 많았었죠. 이 메타버스 관련으로 해서 신규 상장한 기업으로 이 수급에 대한 부분과 또 이제 공모주 했을 때 열기가 뜨거웠었는데 이 리얼타임 콘텐츠 솔루션이라고 해야지고 어떻게 보면은 그거죠. 아바타처럼 실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인간과 합성하는 그런 기술에 대한 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부분이 광고나 여러 효과 쪽으로의 이용을 하고 있고 이거에 대한 부분을 자체 제작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이 메타버스 관련주로서 이 자이언트 스텝도 부각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외에 저희가 또 집중적으로 분석할 한빛소프트 같은 경우 그리고 이 가상현실 쪽에서 기술을 갖고 있고 또 이제 이 M게임이라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연구단지 내에 이 가상현실 테마파크 그리고 이 오디오 코덱 기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강점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이 관련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네. 그 가운데 오늘은 한빛소프트를 집중적으로 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정 변리사님, 한빛소프트는 어떤 기업인가요? 한빛소프트는 1999년 설립한 회사입니다. 럭키금성 자회사로 있다가 이제 99년에 독립해서 설립된 회사고요. 가장 유명한 것으로는 아무래도 스타크래프트, 디아블로, 워크래프트와 같은 그 당시 이제 패키지 CD를 유통하던 회사입니다. 게임 유통사였군요. 네, 그걸로 이제 가장 유명한 회사고
지금은 이제 CD를 저희가 뭐 사거나 그러지는 잘 않지만 이제 네. 그 당시에는 아무래도 CD를 사서 깔아야만 했으니까 그래서 유통사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었는데요. 그 관련해서 이제 병행 수입으로 유명한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원래 이제 국내 총판을 거치지 않고 해외에서 물건을 사다가 우리나라에서 파는 뭐 이제 병행 수입 같은 경우에는 해외나 우리나라 상표권자가 동일한 경우라면은 보통 이제 상표법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부정경쟁 방지법상으로 제재를 가한다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간판에 뭐 크게 상표를 붙이지 않는다든지 병행 수입이라는 표기를 해야 된다든지 하거든요. 네. 일반적으로는 다들 이제 그런 병행 수입이 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었는데 스타크래프트 CD를 이제 해외에서 직구해서 한국에서 판매하던 업체들이 있었습니다. 그 업체들이 이제 아무래도 한빛소프트가 팔던 가격보다 낮게 받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분쟁이 붙었고요. 평소에는 이제 이런 사건에 잘 등장하지 않았던 무역위가 굉장히 이례적으로 2002년도에 한빛소프트 이제 관련 스타크래프트 CD의 병행 수입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그때 생긴 요건들이 이 병행 수입에 관련된 요건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잘 활용하고 있는 뭐 상당히 이제 리딩 케이스다. 그래서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한빛소프트는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게임의 유통사로서는 이게 블리자드 회사 제품을 팔면서 이름을 널리 알렸지만 소프트라는 이름이 붙은 것 치고는 개발적으로 이름을 크게 날리지는 못했습니다. 온라인 게임으로는 뭐 여러 개를 런칭을 했지만 아직까지 서비스되고 있는 것이 오디션이나 뭐 그라나도 에스파다 이 정도이고 게임 제작 능력은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이 있습니다. 교육이나 뭐 블록체인, 드론과 같은 방향으로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고 실제로도 지금 한빛은 드론 회사다라고 이제 알려진 경우도 있는데 아직은 영업 소진이 계속되면서 조금 위험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게임 유통을 했고요. 소프트웨어 개발사로 이제 게임 소프트웨어 업체인데요. 지금 근데 최근에는 오늘 저희가 다루는 것처럼 메타버스를 이 회사가 부각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한빛소프트가 어떤 일을 하고 뭘 주목해야 됩니까? 한빛소프트가 네.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로 이제 부각된 데서 살짝 놀랐습니다. 네. 아무래도 메타버스 하면 네이버나 카카오 정도가 저는 그렇죠. 네,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한빛소프트가 이제 VR 관련해서 시도를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는 있습니다. 뭐 작년에 이제 뭐 3D 아바타 플랫폼을 개발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고 헬게이트 뭐 VR 게임이나 뭐 VR 스포츠 교실이나 뭐 VR, AR 기반의 재난 대응 통합 훈련 시뮬레이터 등 VR, AR을 활용한 컨텐츠나 이제 플랫폼 개발들을 해오고 있다는 점에서는 메타버스 관련주다라고 해서 기대감을 지금 모으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좀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한빛소프트는 이제 게임 유통회사였는데 지금은 이제 매출의 절반 정도가 된 드론이 그러니까 매출의 절반 정도가 드론이 될 정도로 게임 쪽 비중이 서서히 줄어들고 있고요. 자체 개발한 게임들은 이제 이름을 아는 것이 거의 없을 정도이고 뭐 아직 서비스 중인 게임들도 기술력이 우수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뭐 한빛소프트가 뛰어난 선구안으로 이제 뭐 스타크래프트 같은 거를 유통을 시킨 점에서는 칭찬해 줄만 하지만 뭐 기술력이 뛰어난 회사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증강현실 3D 아바타 플랫폼을 개발하겠다라고 밝힌 것도 사실은 아직 포부 정도이지 어떤 이제 성과가 나온 것은 또 아니거든요. 이런 내용만으로 메타버스의 한빛소프트가 가깝다고 보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 또 이제 한빛소프트가 보유 중인 특허랑도 좀 연관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타버스로 한빛소프트를 주목해봤는데 내용을 또 뜯어보다 보니까 마냥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이성훈 과장님, 한빛소프트가 어쨌든 메타버스 관련주로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는 거는 맞잖아요. 그 부분에서의 가능성이나 지금 변리사님 얘기 좀 하셨지만 추가적인 얘기랑 그 외 한빛소프트의 기존 사업에서의 주목할 포인트 좀 알려주세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네. 오디션 쪽에서의 그 IP를 활용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변리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어떤 다른 드론이나 어떤 블록체인 여러 가지 쪽에서의 뭐 실적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은 좀 가봐야 아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전통적으로 한빛소프트의 어떤 주 수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오디션 쪽에서의 이 지적재산권 수입이 꾸준히 들어와야 어떤 한빛소프트의 전통적인 본업에 대한 부분의 성장성을 좀 파악할 수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는데 뭐 최근에 이제 뭐 인도 쪽에 진출한다는 얘기가 나와주면서 이 주가의 돈 상승력도 좀 갖고 갔던 부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인도뿐만 아니라 뭐 싱가포르 이쪽에서의 이 성공 여부가 제가 봤을 때는 이 한빛소프트의 실적과 주가의 가장 좀 키이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 오디션 저도 해보진 않았어요. 해보지 않았고 이
동영상으로만 봤었는데 어떻게 보면 춤을 추는다는 점에서 봤을 땐 이 인도나 여러 이제 다른 그 부분에 있어서 음악과 어떤 엔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국민성에 대해서 좋아하는 쪽에서의 공략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쪽에서의 직접 재산권 수익 같은 경우는 기대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부터 그렇고 올해도 이 한빛소프트에서 이 스퀘어 NX와 같이 개발하고 있는 이 다중 슈팅 게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공에 대한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뭐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뭐 성공의 그 유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큰 얘기가 좀 들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부분이 또 서서히 좀 부각된다고 한다면 이 한빛소프트의 뭐 게임에 대한 이 본업 가치가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실적 주가 부분은 뒷부분에 이성훈 과장님께 함께 여쭤보고요. 특허 한빛소프트의 특허 현황 앞서 변리사님이 설명해 주신다 그랬어요. 말씀해 주세요. 한빛소프트가 보유 중인 특허는 굉장히 적습니다. 일단 6건의 특허 검색이 되고요. 네. 그중에 2건만 등록이 되어 있고 해외 특허는 아직 발견된 게 없습니다. 다른 게임사들과 비교해서 이제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요. 뭐 연도별 게임 소프트웨어 분야의 출원수를 보시면은 대략 1년에 600건 정도 출원이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뭐 이 분야의 주요 출원인으로 보시면은 유명한 이제 코나미, 넷마블, 넥슨 그리고 NC 소프트가 이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고요. 원래 이제 게임 소프트웨어가 특허가 그렇게 많은 분야는 아니기는 합니다. 소프트웨어 자체가 특허로서 우리나라에서 보호된 지 아직 10년이 채 되지 않았고 뭐 특허 침해 여부를 입증하기 상당히 좀 까다롭다 보니 공개하기보다는 영업 비밀로서 보호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회사에 비교했을 때 특허 건수가 이렇게 적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조금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워낙 트렌드가 빨리 바뀌는 게임 업계에서 최신 특허가 2012년도에 출원된 특허다. 이거는 이제 특허랑 기술에 관심이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허의 개수가 회사의 기술력을 모두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허의 개수가 전무하다는 것은 또 의미하는 바가 따로 있거든요. 한빛소프트 이름으로 출원된 상표는 127개에 달하는 걸로 봐서는 기술 개발보다는 유통, 퍼블리싱 쪽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될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메타버스와 연관성을 짓기 위해서는 뭐 VR이나 AR 분야의 어떤 특허가 한 건이나 좀 있어야겠는데 뭐 특허는 이제 연구 성과에 따라서 모방이 용이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장벽을 치는 용도로 사용이 되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해당 분야에 특허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뭐 뺏길 것도 없고 우리 뭐 기술력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기대감들은 있습니다. 시장에서 또 주주들도 계시고요. 한빛소프트의 실적하고 주가 전망 마무리해 주세요. 이성훈 과장님. 네, 우선 지금 현재는 뭐 과도기인 것 같아요. 네. 한빛소프트 우선 2019년부터 좀 영업이익 적자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 이 뭐 메타버스나 뭐 VR 쪽에서의 그런 시장에 대해서 진출하게 된다고 한다면 R&D나 연구 개발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뭐 투자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투자 기간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실적으로 뭐 흑자나 이런 부분이 발휘할 시간이 좀 걸려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로 해서 부각을 받고 있지만 이 메타버스와 관련되는 기업들 모두 마찬가지로 생각이 되고 있어요. 당장 어떤 실적보다도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한빛소프트의 어떤 주가의 뭐 펀더멘탈적으로 저평가나 이런 부분 논하기는 좀 힘들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몇 년치의 어떤 몇 년의 실적을 당긴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한빛소프트의 주가에 대한 변동성과 움직임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이 한빛소프트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마켓 주민 메타버스 관련된 이야기하고요. 관련주로 한빛소프트를 집중 분석했습니다. KTB 투자증권 영업부 이성훈 과장님, 정경민 변리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